안녕하세요. 앞으로 실전 모던 C++이라는 이름으로 모던 C++ 관련해서 좀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어떤 모던 C++이라는 것은 C++11부터의 11 표준 스택부터 이제 모던 C++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는데 또뭐 모던 C++의 또 문법을 설명해주기보다는 보통 문법 설명한 건 이미 뭐 책이나 인터넷상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좀 가능한 최대한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래서 이번에는 첫 번째는 C++ 20 표준에서 생긴 모듈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번 영상 포함해서 총 3개까지 해서 3개로 나눠서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모듈은 이제 C++ 20에서 가장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기능이 생겼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픽처 4개 중에 하나에 포함되죠. 그리고 어쩌보면 그 이때까지 C++ 11에서 C++ 20까지 생긴 C++ 기능 중에 어쩌보면 가장 크게 C++에 가장 큰 변화를 준 기능이라고 생각됩니다. 보면. 예, 그래서 C++는 현재 계속 이제 표준이 계속 만들어져 있고요. 이미 C++는 이미 C++ 29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표준 교육이 표준에서 왜 이렇게 이제 이미 이렇게 딱 정할 수 있냐면 C++ 11 이후부터 C++ 표준위원회에서는 이제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되면 무조건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내는 걸로 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C++ 23 이제 올해 넣어져 보면 C++ 23 같은 경우에도 올해 나오고 그러니까 올해 나올 수 있는 기능까지만 모아서 C++ 23에 냅니다. 보면 예전에는 미리 기능을 정해놓고 그 기능이 다 될 때까지 계속 이제 표준을 이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 많이 길어졌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C++ 11이었죠. C++ 11이 2010년에 나왔죠. 2010년에 나왔는데 사실 원래 그것보다 더 빨리 올렸고 있는데 이제 C++ 11에 들어갈 기능을 그걸 이제 다 밀어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길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C++ 표준을 만드는 방법이 좀 바뀌어서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에 들어갈 수 있는 거까지 넣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는 뒤로 보내는 그런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나오는 C++ 23, 2026년에 나오는 C++ 26, 그리고 29년에 놓고 있죠. 15부 29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놓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C++를 계속 사용하신다면 이제 이 표준을 잘 따라가셔야 된다. 어느 순간 안 따라가기 시작하면 계속 지나가게 되기 때문에 따라가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일단 C++ 모듈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제가 봤을 때 C++ 11 이후로 C++에 가장 크게 변화를 주는 기능 중에 하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C++ 20이 2020년에 이미 나왔는데도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구현되지 않았고 이게 그러니까 완전 저희 C++ 개발자가 모두가 이걸 사용하려면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현재 뭐 컴파일러나 ID 모듈 지원은 아직 계속 진행 중이고요. 이 모듈이 툴과도 많이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툴을 계속 개선해가지고 모듈 기능이 더 좋아지도록 되고 있습니다. 보면. 그리고 이제 뭐 모듈 좀 들어보신 분 아시지만 사실 이 모듈이란 게 우리가 C++에서 다른 소스 파일을 차용해서 사용할 때 샵 인크루드 사용하죠. 이 인크루드를 대체하는 거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 샵 인크루드로 만들어진 코드가 너무 많고 지금도 계속 아마 이걸로 만들고 계실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 C++ 모듈로 사용해서 하는 프로젝트는 거의 없을 거라 보고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아직도 이걸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표준에 나온 전에 이미 몇 년 전에 3년 전에 나왔지만 아직도 완전 정착되지는 않았고 그리고 이미 기존에 만들어진 코드까지도 다 고려하면 꽤 좀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뭐 어떤 뭐 시간의 차이 언제 이게 완전 대중화가 되냐 그뿐이지 그 방향 모듈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는 그건 확실하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C++ 컴파일러 봤을 때 모듈 쪽은 제가 봤을 때 비주얼 스튜디오가 좀 더 다른 컴파일러에 비해서 좀 더 빠르게 잘 지원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C++ 표준 라이브러리, 이 표준 라이브러리는 STL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STL도 모듈을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실험적이라고 붙어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엔 그 레벨까지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2022의 다음 버전 중에는 아마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매주 이 나온 지는 꽤 됐지만 아직 많이 사용 안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 방향으로 가는 거는 거의 명확하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씩 이쪽에 이제 적응하고, 특히 신규 프로젝트는 C++ 모듈을 좀 사용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C++의 모듈을 사용하실 때는 이걸 왜 사용해야 되는지가 또 필요하겠죠. 크게 도움 안 되는 건데 기존의 어떤 그 행태를 많이 바꾸는 거기 때문에 크게 도움되지 않는데 굳이 바꿀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 드실 거라 생각됩니다, 보면. 근데 이제 C++ 모듈은 기존에 우리 C++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너무 긴 빌드 타입과 또 혹은 소수 간에 서로 어떤 헤드 파일 간에 서로 간섭에 의해서 나타나는 문제, 그런 것들을 많이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제 뭐 이 기존으로 저희가 쓰고 있는 샵 인크루드의 문제를 알아내려면,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듈이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무슨 문제인지를 좀 알면 좋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알려면 또 C++ 빌드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기존의 C++ 빌드 과정에서는 전처리와 컴파일, 어셈블, 링크 총 4단계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만드는 이제 샵 인크루더라도 헤드 파일에 인크루드 시키면 이 전처리 과정에서 이제 코드에 그 우리가 인크루드 됐던 소스 코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컴파일을 되고, 컴파일과 어셈블 코드를 만들고 오브젝트 파일을 만들죠. 이거 어셈블 오브젝트 파일을 만들고, 그래서 링크가 이 오브젝트 파일을 모아서 하나의 실행 가능한 파일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런 형태죠. 우리 이런 파일이 있으면, 예, 그러니까 샘플.헤드 파일, 샘플.cpp 정의를 하죠. 선언해 놓고, 그리고 main.cpp에서는 이 헤드 파일을 인크루드 시키면 결론적으로 요것도 다 들어가죠, 안에. 이 헤드 파일 안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프로세서 과정이 거치면 쉽게 말해서 여기에 있는 이 코드들이 여기에 그대로 그냥 대치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크루드는 프로세서에서 처리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main.cpp에서 샘플.헤더 파일을 인크루드 시키면 이 두 개의 파일이 하나가 돼서 여기에 싹 그냥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 단계를 거치면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파일을 하겠죠. 컴파일을 하고 이제 어셈블러, 링크, 실행 파일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래서 프리프레스 이제 인크루드는 헤드 파일 내용을 그 장소에 그대로 전개한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HCPP에서 HM 헤드를 이렇게 인크루드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메인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이제 프로세스 단계를 거치면 이 메인점, 메인이 있는 헤더 파일에 인크루드 파일의 내용이 그대로 싹 바뀝니다, 그냥. 그러니까 요 헤더 파일, 이 단어가, 잠시만요. 네, 이 단어가 그냥 이렇게 싹 바뀐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텍스트가 대체된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크로 같은 그런 거라고 보죠. 매크로도 보면 저희가 이렇게 매크로 정의해 놓으면 그게 프로세스 단계에서 코드로 바뀌죠. 그냥 텍스트 대체. 인크루드도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이제 인크루드 어떤 테크니컬 방법이 이런 것도 가능해요, 보면. 여기에서 샵 인크루드 데이터 CSV 파일에 인크루드 했고, 근데 이 데이터.cs 파일에는 요 42, 컴마 40 요렇게만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이걸 프로세스 단계를 거치면 이 int 데이터라는 배열 안에 이 숫자가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데이터.csv 파일 안에 이 42, 42 요것만 있어요, 요 내용이. 그러면 이 프로세스 단계에서 이 글자가 싹 사라지고 요 글자들이 대체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클루드를 한다면, 그러니까 CPP에서 샵 인클루드 한다면 다 그런 식으로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또 인클루드 가드라는 거 있죠. 인클루드 가드라는 거는 이제 동일한 파일을, 그러니까 아까 대체를 한다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어떤 A점 헤드에서 C점 헤드를 인크루드 했고, B점 헤드에서 C점 헤드를 또 인크루드 했고, 그게 요겁니다, 이거.
그래서 A.cpp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 이게 A점 헤더에도 C점 헤더를 인클루드 됐고 B점 헤더에도 C점 헤더를 인클루드 됐기 때문에 그러죠. 이렇게 되겠죠. 아까 파일을 그냥 대체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텍스트를 대체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돼서 동일한 게 두 개가 생기겠죠. 똑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저희가 보통 인클루드 카드라는 거 하죠. 인클루드 카드. 이렇게 해서 하나만, 둘 중에, 하나로 돼 있으면 둘 중에 하나만 해라.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샵 인클루드 문제는 이제 프리프로세스, 그러니까 인클루드가 프리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는 건데요. 딱 큰 파일 시간을 많이 길어지죠. 헤더 파일이, 그러니까 어떤 CPP에서 헤더 파일을 하나 하고 타고 그 동일한 파일을 또 다른 CPP에서 하면 계속 그냥 그거 그 빌드를 해야 됩니다. 그냥 텍스트가 대체되는 거기 때문에 이미 한쪽에서 이미 동일한 파일을 컴파일을 했으면 사실 그 다음에는 할 필요가 없죠. 사실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한 거를. 그런데 이건 프로세스 그냥 그대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어떻게 되는지 좀 코드로 이야기하면 제가 예전에 만든 채팅 서버인데 이 채팅 서버에 보면 로비.매니저.cpp에 보면 네트워크를 보면 TCP 네트워크 헤드를 인클루드 하고 있고요. 그 로비.cpp에도 이걸 인클루드 하고 있습니다. 보면 둘 다 동일한 거 인클루드를 하고 있죠. 보면 그래서 그 내용이 그리고 약간 지금 이 인클루드한 TCP 좀 헤더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예. 이거를 지금 요 두 군데서 인클루드 하고 있고 이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프로세서 단계를 거치면 요 내용이 그러니까 요 내용 지금 여기는 지금 헤드 파일이기 때문에 이게 선언만 돼 있는데 결론은 정의된 것도 다 들어오겠죠. 이게 거기 이 부분을 싹 대처해서 요 내용을 싹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비 매니저.cpp도 이걸 인클루드 하기 때문에 그대로 싹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보면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미 이걸로 만약에 그 컴파일 단계에서 이거 한번 컴파일 시키겠죠. 보면 그래서 오브젝트 파일 하면 어슨 파일 이런 게 생기는데 그럼 여기서 한번 하면 이거 했기 때문에 또 동일한 소스 코드를 또 여기 할 때는 사실 두 번 할 필요는 없죠. 여기 이미 한 거 갖다 쓰면 되겠죠. 만약에 좀 똑똑하게 이게 컴파일러 동작한다면. 근데 기존에 우리가 10버블 모듈 이전에 10버블 인클루드로 제가 하면 이건 프리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소스 코드를 여러 군데서 인클루드 하면 매번 그때마다 동일한 걸 또 여러 번 반복적으로 컴파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가 C++가 빌드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보면. 그래서 저희가 약간 좀 규모가 있는 큰 프로젝트는 처음에는 빌드 시간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점점 개발이 많아지고 개발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당연히 코드 양도 많아지죠. 그러면서 헤더 인클루드 하는 것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빌드 시간이 엄청 많이 길어져가지고 보통 그때 제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CPP에서 필요가 없는 헤더 파일을 이제 제거시키려고 하거든요. 그 제거시키면 좀 나아지죠. 보면. 그리고 또 하나 또 방법을 또 비더 타임을 또 줄이기 위해서 헤더 파일에서 원래 헤더 파일을 이제 인클루드 하면 그게 이제 아까 좀 이런 형태로 갈 수가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뭐 전방 선언 같은 거 해가지고 좀 헤더 파일 인클루드한 그 범위를 좀 줄이려고 하던가 혹은 프레드 컴파일을 사용해서 처음에 어떤 반복 자주 사용되는 헤더 파일들을 한 군데 모아서 그걸 빌드 시켜놓고 그거를 이제 계속 재사용할 수 있게 사실 이제 모듈이 이제 이거와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이 컴파일 시간이 길어지는 그러니까 프리프로세스 기간이 이제 길어지는 거고요. 또 하나 또 이런 문제도 생각하죠. 프리프로세스에서 인클루드 결과 따라 이게 뭐냐면 만약에 여기 로비 매니저 CPP에서 만약에 하다 보니까 이거 뭐 보자 예. 뭐 로비에 대한 헤더가 만약 필요 없게 됐다 만약에 그래서 이게서 만약에 이제 이거 삭제 하면 요 안에서 만약에 로비.점 헤더에 있는 이 코드를 사용 안 하면 빌드는 문제없이 잘 돼야 되는데 근데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게 어떤 이유냐면 로비 매니저에서 로비 쪽에 있는 로비 쪽 헤더를 한번 볼까요 한번 예. 그러니까 벡터죠. 여기 지금 벡터 선언돼 있죠 보면 근데 로비 매니저에서 벡터를 사용했어요 이게 std 벡터
근데 기존에는 로비즘 헤드를 가져왔기 때문에 예, 여기서 벡터를 선언 안 해도, 그러니까 벡터를 인클루드 안 해도 문제없이 컴파일 되거든요, 보면. 근데 이제 우리가 로비 매니저에서, 오늘 보니까 로비즘 헤드가 사용할 필요가 없네? 그래서 얘를 주석 처리를 한다 하면, 갑자기 이게 빌드가 안 됩니다, 보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거 같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보통 좀 큰 프로젝트에서는, 컴파일 빌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헤더 파일을 제거하려고 하면 전혀 상관하지 않은 다른 부분에서 헤더 파일 선언이 없다고 빌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꽤 규모가 있는 큰 프로젝트에서는 헤더 파일 정리가 거의 사실 불가능합니다. 보면. 하나를 삭제하면 전혀 상관은 다른 데서 파일 선언 정의되지 않은 코드를 사용하고 때문에 큰 파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 그런 문제도 발생하고 있고요, 보면. 그리고 헤더 파일들의 기술이 난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특정 헤더 파일에서 만약에 뭐 AA라는 함수를 사용했고, 그리고 다른 헤더 파일에서 또 AA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이 두 개가 충돌해보죠. 이름 충돌돼가지고. 이제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텍스트를 대체시키는 형태로 이게 처리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이런 것도 발생하죠, 이거. 윈도우 V30 API 보면 민맥스가 이미 제공해주고 있고, C++ STL에도 민맥스가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이게 유징 네임스페이스에서 매크를 해버리면 이 충돌할 때가 있죠, 보면. 하여튼 기존의 샵 인클루드는 이 프로세스로 동작하기 때문에 컴파일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여러 군데 동일한 코드지만 여러 군데에서 그걸 만약 인클루드 하면 계속해서 컴파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드이고, 그리고 프로세서 상태에 따라 인클루드 결과가 달라져 버릴 수도 있고,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인클루드 분분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그리고 헤더 파일 내에 어떤 특정 코드가 다른 헤더 파일에 또 영향을 끼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보면. 근데 모듈을 사용하면 이제 이런 문제가 다 사라집니다. 컴파일 시간이다. 모듈을 사용하면 지금 아까 했던 게서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로비 매니저 CPP에서 이 파일을 만약에 빌드를 했어요, 사용해서. 만약에 그러면 하나의 어셈블리 파일이 만들어지겠죠, 분명. 그럼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컴파일 할 때는 이 네트워크 좀 헤더 이 부분이 이미 빌드 돼 있으면, 링크 컴파일 돼 있으면 그걸 그냥 그대로 땡겨서 사용합니다. 또 여기서 컴파일 하지 않고. 그러니까 기존에는 매번 컴파일 했는데, 지금 모듈에서는 한 번 만약에 이게 한번 특정 코드가 컴파일 돼 있으면 다음에 다른 데서 그거 사용하는 곳에서는 이미 돼 있으면 그냥 그걸 그대로 참조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또 다시 컴파일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하나의 파일은 한 번만 컴파일 되면 여러분 다음에는 다시 컴파일 되지 않아도 된다, 이게 되는 거고요, 모듈에서는. 반대로 우리 기존에 샵 인클루드로 다른 소스 코드를 참조하는 경우에는 그게 인클루드 된 횟수만큼 계속 컴파일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일단 기본적으로 컴파일 시간이 짧아지겠죠. 예전에는 인클루드 한 횟수만큼 해야 되는데 지금 한 번만 하면 그걸로 끝. 그 다음은 다시는 컴파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훨씬 빨라지고, 그리고 전체적인 상태에 따라 포함기라고 했는데 이거 필요 없죠. 이거는 이제 기존은 완전 별개이기 때문에. 그리고 헤더 파일 기술 영향도 안 받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프로세스로 그러니까 텍스트 소스 코드 자체가 이게 소스 코드의 텍스트 내용이 대체되는 게 아니고 컴파일된 그 자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서로 간의 영향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모듈을 사용하면 기존의 문제들이 대부분 다 해결되고요. 사실 이미 이제 자바나 C샵이나 최신 언어는 다 이렇게 쓰고 있죠, 보면. 이 모듈 같은 방식을. 근데 C++는 이제 그 언어들보다 훨씬 이전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 그러니까 그런 기법 사용 안 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많았고요. 네. 그래서 뭐 비교를 하면 샵인큐저는 뭐 10불 모든 버전에서 사용 가능하죠. 예전에 10불 20, 10불 23,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샵 인큐저는 계속 허용할 거예요. 이건 안 할 수가 없죠. 워낙 현재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모듈을 사용한다면 이제 10불 이상에서만 가능하고요. 빌드 시간은 당연히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인클루드 한 횟수만큼 빌드 컴파일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느려지고요. 모듈은 한 번만 하면 그걸 끝이기 때문에 빨라지죠. 그리고 정수성 타이밍도 샵 인클루드는 프리프로세스 때 지정된 파일을 그 자리에서 이게 프로세스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모듈은 컴파일 시 모두 정수성 순서로 이게 해결되고 있습니다, 보면.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인클루드한 파일에 이게 그 내용이 그대로 누설되기 때문에 이름 충돌이 발생할 수 있지만 모듈에서는 그렇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모듈을 사용하면 엄청 기존의 문제가 많이 해결되고요. 그리고 모듈에서 이제 모듈을 사용하면 아까 앞에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저희가 예전에는 C++로 좀 빌드 타임을 앞당기게 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 중에 크게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프리컴파일드 헤더와 전방선을 이 두 개를 쓰죠 보면. 근데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보면. 이 프리컴파일드 헤더와 전방선을 쓰는 이유가 사실 우리가 지금 이제 모듈을 통해서 얻는 그 기능을 얻기 위해서 제가 쓴 거거든요 보면. 그런데 이제 모듈에서는 이미 그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듈을 사용했을 때는 이제 프리컴파일드 해도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쓸 필요가 거의 없죠. 이 프리컴파일드 헤더 역할을 이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방선은 다 할 필요 없죠. 이미 한 번만 하면 그걸로 계속 한 번만 컴파일 되면 그 컴파일 된 걸 계속 다른 것에서도 참조한 것에서 계속 쓰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제가 봤을 때 중에 구시대의 유물 그렇게 그런 게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모듈이 어떤 것이고, 그러니까 모듈이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지금 제가 이 영상에서는 주로 기존 방식, 그러니까 모듈을 사용하기 전에 단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모듈을 사용해서 얻는 이점, 그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드렸다, 이야기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간단한 소스 코드, 이거 뭐 제가 만든 거 아니고 다른 분들이 인터넷상에서 이 모듈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제 코드를 만든 거 있는데 그걸 제가 좀 들고 와서 조금 약간 수정해서 만든 게 있는데 보통 저희가 이제 모듈을 사용한다면 이런 케이스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한 7개 정도 사용할 케이스를 제가 몇 가지 분류해서 그 맞게 간단하게 코드로 만든 게 있는데 그 코드를 통해서 모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